네, 개장 이후 33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코스피는 약보합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 압박이 좀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2,470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어제 0.8% 조정받았잖아요. 현재 0.5% 정도 반등세에 나타내면서 863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반대적으로 개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사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마켓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펙스에스 장봉순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대중화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은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주가상으로요. 상승 흐름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튀어오를 그런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이슈가 최근 있나요? 일단 최근 들어서 순환매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2차 전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부터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이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 중에 있는데 일단 지난해 움직임 자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후에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래서 지난해 이전 2016년도에도 한번 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부각에 따라서 기대감이 한번 있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찬물을 끼얹은 뉴스 자체는 중국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투심이 한번 위축이 되면서 지금 봤을 때는 짧은 조정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리스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자체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향 2차 전지 수출 비중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1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수출 비중을 중국을 줄이면서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 비중을 늘리면서 오히려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기반해서 작년에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2차 전지였던 역사이고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슈는 크게 두 가지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엔터주나 이런 컨텐츠 종목 업종군 이외에도 2차 전지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차기 보조금 발표 대상에서 한국 기업 제품이 리스트에 포함될 기대감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 제외된 상황에서도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총 통틀어서 약 2배에서 3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제재가 풀릴 경우에 또 한 차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서 대중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앞으로 성장주로서의 꾸준한 상승도 엿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위에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와 함께 관련 종목들의 미래 실적 예상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또 리스크가 컸다라는 부분인데 중국이 한국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보조금 지급에서 뭐 제한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좀 풀리고 있는지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다음 달에 전기차 보조금 판매 목록 발표에 앞서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래요? 일단 다음 주 중에 중국 관료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국내 기업인들과 접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이 일정하게 매달 초에 일정하게 진행했던 보조금 지급 대상 발표를 이번 달 경우에는 중순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매달 일정하게 발표하던 것을 지금까지 지연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일단 물론 업계에서는 을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결정이 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고 중국 시장이 일단은 업계에서는 장기 시장으로 대응을 해왔던 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해제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해제가 안 되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이슈가 있다는 것 자체를 조금은 인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거 2차 전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대감 위주로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성과가 있는 거죠.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업종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과거 1, 2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판매되는 모델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해볼까,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완충을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성능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옵션을 추가하면 충분히 부산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행거리 개선이라는 측면 자체가 정말 기술적으로 전기차를 사더라도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통계 수치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19,000대를 조금 넘어섰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47% 늘어나는 수치를 보였고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4월 판매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를 통틀어 봤을 때는 판매 대수가 4,000대를 약간 넘어서는 4,038대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3%나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전기차를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7년 만에 60배 가깝게 성장을 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 승용차 판매 대수, 등록 대수에서는 0.2% 정도는 못 미치는 그런 미미한 상황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이 전기차만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만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네요.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 상용화 된다면 조금 더 2차 전지 수요가 확대되고 커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좀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 덩치 큰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종목을 볼 때 주가와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린 어떤 전기차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전기차 판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저의 이 업종에 깔려져 있는 영향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인데 관련 종목들의 실적, 특히 영업이익을 봤을 때 여전히 연간 50%에서 100% 이상 성장 추세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한 분기, 1분기 만에 지난해 1년 통틀어서의 영업이익의 반 이상, 62%를 달성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우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예상이긴 하지만 일단 지난해 대비 약 3배 이상, 3.5배 이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원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에코프로라고 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58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올해까지 연평균 10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자체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성장 중이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박스 흐름이다라는 것을 잘 조합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을 봤을 때 지난해 큰 폭의 성장을 한번 이루었고 올해까지 이러한 호실적의 추이가 연속이 될 거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기술적인 흐름이 박스권을 유지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이 가격 상단권에 있어서의 박스권 중에서도 그 하단권에 또다시 한번 살짝 조정을 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 SDI 전략들 챙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제2의 전성기가 올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탑픽 종목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종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가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도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일단 사업 영역 자체를 기존에는
기초 화학 부분도 있었는데 롯데와의 빅딜을 통해서 2차 전지에 집중한 상황이고 올해부터 실적이 아웃퍼폼하는 어떤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되는데 현재가부터 박스권 하단에 해당되는 18만 원 선까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매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들어봤습니다. 아펙스의 장봉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